자, 자. 수원, 수투는 이 두 과목이 수능의 이제 직접 출제 범위죠. 수능의 직접 출제 범위고, 이제 수능에서는 두 가지로 나누면 쉽게 수학뿐만 아니라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면 돼요. 정통적인 정통파가 있고 스킬파가 있는데, 나는 정통 오브 정통파고, 내가 항상 주장하는 건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100% 이해해서 했다면 수능하고 논술하고 모든 거 다 커버, 대학 입시에 필요한 것들이 다 커버가 된다라는 거야. 근데 다른 스킬 같은 거 그닥 그렇게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근데 학생들은 뭐에 혹하냐면 보통 이 스킬을 보면 와 저런 방법도 있어? 저거 쓰니까 편하네? 이런 것만 혹해가지고 그것만 써서 문제를 풀어가고 하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당시 그 순간에는 문제는 잘 풀릴 수 있어. 근데 결국에 대학 입시에서 크리티컬하게 너희들한테 영향을 주는 시험에서는 그 스킬만을 가다듬으면 안 됩니다. 그 대신 정통파적으로 공부한 기본기를 완벽하게 단단하게 해둔 뒤에 스킬을 쌓으면은 나영이 자, 다시 정통파적으로 공부를 해서 기본기가 단단히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스킬을 하는 건 좋은데, 학생들은 그 순서가 뒤바뀌거나 아니면 스킬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하면 정통파는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에 뭐 철근 넣고 기반 다지고 그런 게 정통파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스킬파는 페인트 칠하는 거 이쁘게, 그리고 인테리어 하는 거랑 이쁘게. 근데 보면은 너희들 집 지을 때 페인트로 집 짓냐? 아니잖아, 그치? 페인트로 집 지어봐, 금방 보이지. 그러니까 내 수업은 그냥 교과서에 입각해서 푼다. 뭐 대학교 과정이 있다고 안 해. 교과 외 안 할 거고, 매년 올해 이제 뭐 서울대 합격한 학생도 그렇고, 뭐 다른데 합격한 학생들도 그렇고, 전부 다 정통파적인 공부로 해서 수능에서도 수학에 등급 받고 최저 등급 맞추고 그랬어요. 자, 그럼 첫 페이지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세 개의 단원으로 나뉘는데, 지수로가 함수, 삼각함수, 수열, 이렇게 세 개의 단원으로 나뉘고, 자료 없어? 저희 그때 같지 않았었나? 삼각대. 그거 하나인 것 같나? 그럼 이거 세 개로. 이 세 가지 단원이 있고, 이 세 가지 단원은 서로 모두 독립적이에요. 독립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지수로 함수 공부하지 않고 삼각함수 공부해도 다 이해돼. 얘네 둘 공부 안 하고 수열 공부해도 이해가 된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과목에서, 수학 원이라는 이 과목에서 공부를 하는 그 목적은 뭐냐? 새로운 함수를 배우는 거예요. 수열은 뭐예요? 이거는 나중에 미적분 2에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게 그 바로 1년 전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우리가 새로운 함수들을 두 가지를 배웠죠. 유리함수랑 무리함수. 그치? 그거의 연장선 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첫 번째 단원이 우리 지수로그 함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로그 함수 중에서 우리는 먼저 지수함수부터 볼 거예요.
지수함수가 뭐냐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교과서를 딱 열었어. 챕터 명을 보고 지수함수구나 라는 걸 보고 그 지수함수를 공부하려고 첫 페이지를 넘기기 전에 우리는 뭘 기대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새로운 함수를 공부를 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 함수를 우리가 언제 공부를 했어요? 바로 한 학기 전 과정에서 뭘 배웠어? 함수의 정의를 배웠지. 그치? 함수의 정의가 뭐예요? 함수의 정의. 함수가 뭐야? 함수가 뭐야? 함수가 뭐냐? 라고 물어봤는데 x값에 따라서 y값이 결정되는 그건 중학교 때 배운 거. 우리가 정확히 배웠잖아. 뭘 배웠어? 함수는 두 집합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함수라고 해. 그 두 집합 중에 한 집합을 x집합이라고 할 거고요. 또 다른 집합을 y집합이라고 해서 이 두 집합의 이름을 전문용어로 정의역, 공역 이렇게 공부를 했죠. 자, 그러고 나서 그 관계를 규명을 해야 되는데 그 관계를 어떻게 규명을 할 거냐를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 여기 A라는 집합이 있어. 원소가 1하고 2만 있어요. 자, B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원소가 1과 2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두 집합의 이름을 A랑 B로 다르게 지었어. 근데 우리는 이 두 집합이 같은 집합이에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왜? 이 집합이라는 건 지금 이렇게 이름을 다르게 뒀는데도 불구하고 원소에 따라서 같고 다름이 결정되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에 집합의 정체성은 뭐가 결정을 하는 거야? 원소가 결정을 하는 거지. 그치? 맞지? 그러면 집합의 정체성을 원소가 결정을 하니까 두 집합의 관계를 묻고 있으면 우리는 그 원소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면 그것이 함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함수인 거야, 이게. 이게 함수의 원래 정의예요. 선생님,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함수를 공부하고 있었던 건 이런 식으로 함수를 공부를 했었는데 왜 저게 함수입니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 x집합 있고요. y집합이 있어요. 자, 이 x집합의 원소가 1이 있다고 하면 그 1을 넣었을 때 그때 y값은 2다 라는 거고 이 1이라는 정의역의 원소는 공역의 원소들 중에서 이러한 규칙에 의해서 2에 대응된다라는 뜻이야. 오케이? 자, 또 여기 뭐 3 같은 게 있으면 2를 곱하면 6이 된다라는 거라고. 6이랑 대응된다라는 거야. 즉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요 함수식이라는 것은 뭘 의미를 했던 거냐면 이 정역의 원소와 공역의 원소의 대응 관계라고 하잖아요. 이 화살표로 나타내는 거. 그 대응 관계에 규칙을 나타내고 있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즉 우리는 함수 중 일부만 함수라고 배우고 있었던 거고 진짜 찐 리얼 함수의 정의는 이거라고.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 집합이라는 걸 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집합을 안 배운 학생들한테는 그냥 대응 관계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던 거고 그 대응 관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 대응 관계의 규칙을 규명한 함수식으로서 이렇게 함수를 표현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함수의 원래 의미는 이렇게 정역과 공역의 관계로서 화살표로 나타내고 있었다는 거지. 지금 내가 설명한 이 내용이 뭐예요? 한 학기 전에 배웠던 우리 지수함수, 로그함수 배우기 전 한 학기 전에 배웠던 함수의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복습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함수를 결정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해? 두 집합과 관계가 명시가 되면 그 함수가 결정됐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럼 두 집합 전문 용어로 뭐라고? 정역. 그 다음에 두 집합 중에 또 다른 집합은 공역. 그 다음에 대응 관계가 결정이 되어야 우리는 그것을 함수가 결정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여기까지가 저번 학기 때 배웠던 함수의 내용이에요. 이해됐지? 여기까지 들어갔지?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 지수와 함수를 공부를 하면은 새로운 함수를 배우게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이 내용을 이미 한 학기 전에 배웠다라는 전제하에서 이 새로운 함수를 배우게 되면 이 새로운 함수에 대한 정의역은 뭘지, 공역이 뭘지, 대응관계가 뭘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그 책의 첫 페이지를 펼쳤어야 된다고. 오케이? 이해됐어요? 그 공부의 흐름을 알겠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챕터명을 딱 봐. 지수함수네. 지수함수면 함수라는 건 지수함수가 뭔지 모르겠는데 함수라는 건 우리가 한 학기 전에 배웠던 그거였어. 근데 그 함수라는 건 얘네들이 결정이 돼야 함수가 결정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지수함수는 도대체 얘네들이 어떻게 결정될까라고 해서 책 첫 페이지를 넘겨야 되는데 책 첫 페이지 넘겨서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 봐봐. 그럼 거기에 뭐가 그냥 갑자기 나오냐면 거듭 제곱 근이라는 게 갑자기 나와. 이게 갑자기 딱 나오잖아요. 그럼 너희들은 당황했어야 돼. 나는 얘네들이 궁금한데 갑자기 제가 나왔어. 그럼 생각을 해야지. 이게 과연 뭘 나한테 얘네들을 결정되게 하기 위해서 뭘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이거를 배우게 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얘 공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 너희들은? 이런 생각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수함수 나오고 거듭제곱근 나오면 거듭제곱근은 이런 거고 이렇게 계산하고 이런 규칙이 있고 문제 풀어야지 라고 하잖아. 그러면 그냥 진짜 센수학 B단계에 있는 그런 문제들 정도는 어느 정도 풀 수 있어. 근데 대학 입시랑은 상관이 없다는 거지. 대학 입시는 센수학 B단계 정도만 풀면은 4등급 밑으로 나와라. 알겠지? 4등급 밑으로 나오면 대학을 갈 수가 없어. 인서울을. 저기 지방으로 가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지수함수를 제대로 공부를 해보자. 자, 그럼 거기 교재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빨간색에 써있는 내용이 지금 내가 설명한 내용들이고 그 밑에 네모 박스에 뭐라고 쓰면 되냐면 정의역, 공역, 대응관계라고 쓰면 되겠죠? 그렇죠? 따라왔지? 따라왔죠? 자,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런 것들도 좀 필기해봐. 우리 수학하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육과정 개편된 걸로는 공통수학 쓰죠. 그렇게 배웠던 내용이고 난이도 있는 문제들은 이제 뭐 집합 잘 몰라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집합 표현 같은 것들을 나타내면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그래서 이 흐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필기하면서 들으세요. 지금 나는 칠판에 있는 거를 말로 설명하면서 칠판에 써가면서 설명을 했지. 그러면 칠판에 쓰여 있는 거는 일부라고, 일부. 오케이? 그 일부인데 그 일부만에 너희들 필기를 해놓으면 집에 가서 그거 보면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내가 말로 설명한 내용들 너희들이 이해했을 거 아니야. 그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내가 한 말까지 칠판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한 말까지 잘 서술해놔야 돼요. 서술.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함수는 두 집합의 관계야. 함수의 정의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그 두 집합 중에 한 집합을 정의역이라고 배웠고요. 또 다른 집합을 공역이라고 배웠죠. 그러고 나서 그 관계를 우리는 원소들 간의 대응 관계로서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냈어요. 뭐가 뭐에 대응되는지. 왜냐하면 집합의 정체는 원소가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집합의 관계를 묻고 있으면 원소들 간의 관계로서 화살표로 나타낸다는 것이. 알겠죠? 자, 그렇게 화살표로 나타내면 그것이
함수 그 자체, 정의 그 자체로서의 표현이고, 그럼 이게 정의 그 자체면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함수라는 건 뭐냐라는 거야. 사실 함수식으로서 배웠던 건 대응 관계의 규칙을 나타낼 뿐이지, 이것만을 보고 정의역이 뭔지 공역이 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야. 되겠지? 따로 명시를 해줘야 돼. 되겠지?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함수를 정의역과 공역을 명시해주는 게 필요하다면 함수 요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정의역은 x고 공역은 y다. 요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 그럼 함수를 표현하는 이 표현은 대응 관계는 나타낼 수가 없지. 하지만 정의역이 뭐고 공역이 뭔지는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함수는 그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 전달자가 필요에 따라서 취사 선택해서 표현을 하게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한 학기 전에 배웠던 내용이고,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지수함수를 공부를 할 건데, 그럼 그 지수함수의 정의역과 공역과 대응관계가 무엇이냐라는 거야. 알았죠? 자, 그러면 과연 지수함수의 정의역과 공역과 대응관계가 뭔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정의역은요, x라는 원소를 갖고 있는데, 정의역 여기 다 써있죠? x라는 원소를 갖고 있는데, 그 x는 뭐냐면 실수 전체 집합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공역과 대응관계 합쳐버리면 뭐야? 치역이지. 그치? 정역의 원소들이 그 대응관계에 따라서 대응되는 공역의 원소들의 집합, 그걸 공역의 부분 집합으로서 치역이라고 하잖아. 그치? 치역은 어떻게 결정돼? 치역은 y라는 원소를 갖고 있을 텐데, 그 y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서 y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았니?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요 식 있죠? 요 식에 얘는 상수잖아. 지수의 x가 올라간 거고요. 그 계산 과정을 통해서 치역의 원소가 결정이 된다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면 결국 지수함수의 함수식은 얘고요. 얘는 대응관계의 규칙을 나타내는 거라고 했지. 함수식이라는 거는. 그죠? 자, 그럼 함수식이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함수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자. x라는 이 기호는 뭘 나타내? 정역의 원소가 들어가는 자리라고요. y는 뭐야? 그 정역의 원소에 따라서 대응되는 공역의 원소가 쓰이는 자리라고. 오케이? 따라왔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 얘가 지수 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함수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요 x에다가 정역의 원소를 넣을 건데, 그 정역의 원소가 뭘까를 봤더니 실수 전체네. 근데 문제가 발생. 야, 우리 지수 처음 배운 거 언제야? 중학생 때지. 중학생 때 한번 생각해봐. 지수를 공부했을 때 어떻게 배웠어요? 거듭 제곱이라고 해서 거듭해서 곱한다라고 했지. 그치? 이렇게 곱한 걸 A의 4제곱으로 이렇게 썼었어. 자, 그럼 여기 쓰이는 건 A가 몇 번 곱해졌는지를 쓰이는 거니까 자연수일 수밖에 없지. 횟수를 쓰는 거잖아. 곱한 횟수를. 그럼 얘가 자연수일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치? 즉, 지금 우리가 이 지수 함수를 배우고 있는 이 현 시점에서 여기에 쓰이는 숫자는 자연수라고. 자연수밖에 우리는 여기다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뭘 요구하고 있어? 이 지수에다가 실수를 넣으라고 요구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수함수를 배우기에 앞서서 뭘 배워야 되는 거야? 이 지수에 넣는 숫자가 자연수가 아니라 실수 범위까지 확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 이해됐어? 즉 우리는 자연수 범위에서 지수에 쓰이는 숫자가 실수 범위까지 확장을 해야 될 필요가 생긴 거야. 필요가.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실수는 뭐였어? 유리수와 무리수로 구분이 되죠. 그쵸? 유리수는 또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와 정수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정수는 다시 자연수 0, 음의 정수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오케이? 자 지금 우리 현 위치가 어디야? 여기 자연수. 우리 어디까지 확장해야 돼? 실수까지. 오케이? 그래야만 드디어 우리가 지수함수를 공부할 수 있는 세팅이 완료가 되는 거야. 알겠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지금 회계야. 해당 페이지, 첫 페이지에 쭉 얘기를 하고 아까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들어보세요. 우리는 지수함수를 배우기 위해서 그 지수함수의 정의역과 치형을 봤는데 이렇게 대응관계 규칙이 규명이 된대. 이걸 지수함수라고 할 거예요. 근데 문제가 발생해. 우리는 지수에 넣을 수 있는 숫자가 현재 자연수가 갖고 나거든.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정의역의 원수가 실수 전체 시점이야. 그럼 여기 자연수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뭐 봐? -3 무리수 루트 3 이런 것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근데 그거를 지금 현재 못 넣잖아.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 지금 현재 우리는 자연수밖에 지수에 못 넣어요. 이제 앞으로 실수 범위까지 넣을 거다라는 거예요. 지수. 그게 우리가 이 지수함수를 배우기에 앞서서 해야 될 작업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지? 따라왔죠? 자 그럼 가보자고. 자 우리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지수를 공부를 해볼까요? 지수를. 왜? 지수를 확장해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 정수 범위로 확장하기 위해서 지수가 0이 되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A의 0제곱을 볼 거예요. 자, A의 0제곱을 볼 건데, 우리 지수 법칙 기억나요? 지수 법칙? 지수 법칙은 A의 0을 이렇게 써보는 거 어때? 1 빼기 1로. 빼기는, 지수에서 빼기는 뭐였어? A 1제곱 나누기 A 1제곱이었지. 나누기로 표현했잖아. 그치? 자, 나누기를 다시 분수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약분되지. 그럼 뭐가 돼? 1이 되는 거야. 오케이? A의 0제곱은 1이다. 필기하자. 외우세요. A 0제곱은 1이다. 외워. 자, 아직 정수 안 됐지? 예, 해결. 음의 정수 해야 돼. 자, 음의 정수를 보기 위해서 왜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A의 -1제곱을 먼저 정의를 할 거야. 자, A -1제곱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냐면 그 지수를 우리 0제곱 정의했잖아요. 그쵸? 0 빼기 1로 생각을 할 거고
지수끼리의 차는 나누기로 볼 수가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나누기는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얘는 a분의 a의 0제곱은 1이었잖아. 아, 마이너스 1제곱은 역수가 되는구나. 마이너스 1제곱은 역수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은님, 저랑 봐봐. 선생님, 음의 정수 완료됐네요. a-1 정했으니까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이 지금 마이너스 1제곱만 정의가 된 거지 음의 정수 전체 다 정의된 거 아니잖아. 그치? 자, 음의 정수 정의해볼게. 자, 우리 마이너스 1제곱 이제 어떻게 다루는지 알게 됐지? 이제 얘 쓸 수 있게 된 거야. 얘에다가 자연수 지수를 이렇게 올려볼래. 어떤 숫자의 자연수 지수는 거듭 제곱이라고 해서 이미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거잖아. 내가 손으로 가린 곳만 다룰 수 있는 숫자라면 자연수 지수는 이미 다룰 수 있는 상황이라고. 그죠? 그러고 나서 봤더니 아, 얘는 지금 여기서 이제 다룰 수 있게 됐지. 자, 얘 지수 법칙 쓰면 뭐야? a의 마이너스 n제곱이지. 얘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 괄호 안쪽은 a분의 1이잖아요. 얘의 n제곱을 한 거잖아. 그럼 얘 지수법칙 쓰면 a n제곱분의 1이지. 그럼 뭐야? 마이너스 n제곱은 n제곱분의 1이다 라는 거라고. 그러면 끝나는 거야. 음의 정수 지수가 완료가 된 거라고. 왜? 얘 자연수잖아. 자연수. 마이너스 붙이면 음의 정수겠지. 그치? 그래서 아, 음의 정수 지수가 완료가 됐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요. 따라왔지. 아싸, 드디어 정수 지수를 완료를 했다. 오케이. 자, 이제 뭘 해야 돼? 유리수 지수를 확장을 해야겠죠. 그쵸? 자, 우리 유리수가 뭐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유리수라는 수의 체계라고 하거든요. 수의 체계. 수의 체계. 이걸 수의 체계라고 해요. 숫자가 어떠한 포함 관계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걸 수의 체계라고 우리 중학교 때 배웠고요. 예를 보면 유리수라는 건 뭐였냐면 정수라는 수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숫자이면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하면 얘가 뭐냐면 분수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분수식. 그냥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숫자를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3분의 1 이런 거. 정수가 아닌 유리수. 5분의 1 이런 거. 정수가 아닌 유리수. 자,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 0.1111111 이거 뭐야? 순환하는 무한소수죠? 얘 분수로 나타낼 수 있잖아. 그치? 선생님 저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이거 중학교 때 배웠는데 까먹었는데 어떻게 해요? 괜찮아. 수능이 안 나와. 몰라도 돼. 걱정하지 마. 안 나오니까. 그치? 그냥 얘가 분수로 고쳐진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면 돼. 알겠지? 아, 그러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분수식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유리수라는 이 숫자는 정수도 표현할 수 있고 분수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수의 체계를 유리수라는 이름을 붙여서 얘기를 할 거다라는 거야. 알겠지? 집중해라. 그치? 자, 그럼 유리수를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기호로 표현을 하고 싶어. 기호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 n분의 n 이렇게 쓸 거야. 이때 m과 n은 엄밀히 말하면 서로소인 정수인데 그렇게 쓰면 너희들 헷갈리니까 그냥 정수라고만 할게. 물론 분모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서로소라는 말은 지금은 안 쓸게. 뭐 필요에 따라서 붙이긴 할 텐데 그냥 정수라고만 알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봐봐. 이게 어떻게 유리수가 됩니까? 라고 하면 m2 1일 때 생각해봐. m2 1이면 1분의 n이지. 그럼 그건 n이지. n은 뭐야? 정수라면. 그럼 이 표현이 정수를 싹 다 표현하는 거네. 다시 얘 m2 1이라고 해봐. 그럼 1분의 n이잖아. 1분의 n은 n이지 그냥. 근데 n은 뭐래? 정수야. 정수 다 표현하는 거잖아. 이 표현. 뿐만 아니라 m2 0도 아니고 1도 아니라고 해봐. 그럼 여기 m2 3이고 n2 1이면 3분의 1 이런 거 나타낼 수 있는 거야. 분수식인 거잖아. 그치? 뭐 m2 9고 n2 1이면 9분의 1, 즉 0.11로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아, 유리수를 표현하고자 한다면 요렇게 정의를 하는구나 라는 걸 알아주셔야 됩니다. 따라왔지? 유리수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알아둬야 된다고. 수능에서 요구한다고요. 필기해라. 유리수가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유리수 물음표하고 식만 써있다 이렇게 이게 뭘 의미하는지도 다 적어놔 주세요. 그래야 그 흐름에 따라서 이해를 하고 수능에서 어려운 문제는 그 흐름에서 건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A의 유리수 지수를 정의를 하고 싶은 거야. 그치? 이제 유리수를 지수에다가 때려 넣고 싶다. 자, 근데 유리수는 m분의 n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그쵸? 그치? 자, 그럼 봐봐라. m과 n은 정수야. 그쵸? 자, 그럼 나 얘 지수를 이렇게 빼볼게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이건 초딩도 이해하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쓸 수 있잖아, n분의 n을. 자, 근데 지수 법칙에 의해서 곱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쵸? 자, 다시 한번 짚어보면 m과 n은 정수애가 정수. 그죠? 자, 봐봐. 내 손으로 가렸어. 어떤 손의 n제곱, n은 정수야. 손 정수제곱 다를 수 있지. 그치? 정수 지수는 우리가 다를 수 있잖아. 이미 정복했잖아. 그치? 근데 손 치워보니까 이게 뭐야? 이거 우리가 다를 수 없는 거잖아. 정수분의 1 이런 거 배웠어? 안 배웠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결정돼야 되는 게 뭐야? 이 녀석. 얘를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야. 즉 A의 정수분의 1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뭐다? 거듭 제곱근인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필기해봐.
자, 지금 현재 저 보라는 뭐다? 보라색을 결정짓는 그 개념이 거듭 제곱 근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너희들 공부하는 거를 잘 생각을 해볼게. 지금은 선생님들이 그렇지. 근데 너희들 지금 대학 가면은 다 되는 줄 알지? 아니거든. 내 동기들 중에서 아직도 취준하는 친구 있고, 회사에서 잘려가지고 또 다시 취준하는 친구도 있고, 심지어 대학원에 나왔는데도 취업이 안 돼가지고 중소기업 들어간 친구도 있어요. 서울인데. 어쨌든 대학 가서도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줄게. 잘 봐. 거듭 제곱 근이지. 거듭 제곱 근이에요. 근이 뭐야? 근이 뭐야? 근. 방정식의 해지. 그치? 그러면 학생들이 그냥 고개 끄덕여. 맞아. 방정식의 해였지. 자, 근데 진짜 공부를 조금 더 딥하게 하는 학생들은 어떤 질문을 하냐면, 오케이, 방정식의 해? 맞아. 그럼 어떤 방정식의 해를 거듭 제곱 근이라고 할까? 라고 또 다시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다. 그게 공부하는 태도예요. 태도. 되겠지. 사실 지수함수 공부할 때도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그 공부 태도를 얘기를 한 거야. 뭐였냐면 지수함수하고 그 첫 페이지 펴가지고 거듭 제곱 근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니라 보고 함수? 내가 이미 배웠던 건데 저번 학기 때 뭘 배웠지? 짜라를 설명했잖아. 복습하고 적용해보려고 했는데 교과서에서 이상하게 그걸 설명 안 하고 딴 거를 설명하고 있네? 왜 그럴까? 질문. 그 답을 찾고. 오케이?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됐죠?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거듭 제곱근은 방정식의 해예요. 그럼 어떤 방정식의 해를 거듭 제곱근이라고 하냐? 자, 이 방정식이야. x의 n제곱은 a다 라는 요 방정식, 이 방정식의 해를 거듭 제곱근이라고 부르는 거야. 오케이? 이때 n은 자연수입니다. 무조건 자연수예요. 무조건. 여기 막 딴 숫자 들어가면 안 돼. 음수도 들어가도 안 돼. 그냥 자연수야 되죠. 오케이? x n제곱은 a다 라는 요 방정식의 근을 거듭 제곱 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따라왔니? 자, 가보자고. 필기했어? 필기 다 되어 있나? 밑에 있죠? 자, 볼게. 자, 그럼 우리 방정식이라는 개념은 중학교 때도 배우고 고등학교 때도 배워. 고등학교 때 2차 방정식 배우지. 교일 때. 그치? 그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중학교 때 2차 방정식 배웠잖아. 고등학교 때 또 갑자기 2차 방정식 나왔지. 중에서 나온 거야? 아니야. 교과 과정은 똑같은 내용을 또 다음 과정에서 반복하지 않아요. 교과서가 쓰여있는 전제는 이전 과정을 너희들이 100% 다 이해하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그 다음 과정이 쓰여지게 돼. 그러면 중학교 때 나왔어. 2차 방정식이. 그리고 고등학교 때 또 2차 방정식이 나오지. 그러면 어떤 걸 말해주고 싶은 거냐면 중요해서 강조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관점으로 방정식을 해석해봐라 라는 게 담겨져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중학교 때 방정식의 의미가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방정식을 어떻게 이해를 했어야 되냐면, 집중해라. 수능이랑 관련되는 거고, 이거 지금 안 들으면 수능 때 뭐 이제 안 돼요. 자, 봐봐. 자, 방정식이라는 건 뭐였냐? 방정식이라는 건 두 함수의 만나는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야. 를 나타내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해요. 이 내용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미적분에서 미분, 적분 문제 못 푼다. 풀 수가 없어요. 이 관점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풀 수가 없다고. 2차 방정식을 내 수업을 안 들었던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해줄게요. 자, 두 함수가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하고 y는 x 플러스 1
얘네 두 함수가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그 만나는 관계를 누군가 물어보고 있어 너희들한테. 그럼 뭘 대답해주고 싶어? 대답해주고 싶은 게 뭐야? 자, 이거 이차 함수 그래프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죠. 그쵸? y는 x제곱이고 y는 x 플러스 1이란 말이에요. 그죠? 맞죠? 맞죠? 자, 이 두 함수가 만나는 관계가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 그럼 뭐라고 대답하고 싶어? 물어보고. 그냥 막 했던 거, 공부했던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너희들 욕구를 말해봐. 뭘 말해주고 싶어? 만나는 점의 좌표를 말해주고 싶잖아. 몇 컴마 몇 컴마 몇에서 만나요? 라고 얘기해주고 싶지. 그치? 그게 가장 정확한 답변이야. 근데 학문에서 너무 방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논문을 쓸 때도 내가 논문을 교수님께 가져다 드려요. 교수님이 계속 봐주시는 건 야, 이 문단 한 문장으로 줄여. 이 문단 한 문장으로 줄여. 계속 한단 말이야. 근데 요즘에는 챗GPT가 힘들어. 그래서 내가 챗GPT가 처음 나온 게 이제 내가 박사 거의 끝날 때쯤, 박사 과정 끝날 때쯤에 챗GPT가 나와서 아씨 나 그 논문 다 영어로 써야 되거든. 그러면은 뭐가 석사 때 한국말로 먼저 쓰고 한 문장 한 문장 영어로 바꾸는 거야. 영어로 바꾸고 구글 번역기 돌리고 그리고 또 연구실에 연결된 그 외국인이 있어. 그럼 그 외국인한테 첨삭받고 막 그랬었어. 근데 이제 박사 과정 딱 됐는데 오씨 짱 편한 거야. 그냥 다사사사 쓰면은 영어로 다 써줘. 개이들. 그래서 그때 논문을 와장창 냈는데 어쨌든 그때도 이제 그 전달을 할 때 한 문단 전체로 전달하는 것보다 그 문단에 있는 내용을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전달하면 그게 가장 좋은 표현이라고.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도 압축해 볼게. 이 점에 대한 정보를 전부 다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점에 대한 x좌표만 전달을 할 거예요. 왜요? 그거를 전달받은 사람은 x좌표만 필요할 수도 있지만 y좌표도 필요할 수도 있지.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이 전달받은 x좌표를 주어진 식에다 대입하면 돼. 그럼 y좌표 구할 수 있을 거야. 그치? 그러면 두 함수의 관계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두 함수의 만나는 점의 x좌표만 얘기해주면 된다고. 이해됐어? 이해됐지? 자, 그럼 만나는 점의 x좌표를 한번 구해보자. 만나는 점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해? 교점. 교점의 특징이 뭐야? x좌표랑 y좌표. x좌표랑 y좌표가 이 두 함수가 같은 지점이지. 뭐라고? x좌표랑 y좌표가 같아요. 그러면 얘가 뭐가 돼? 같다 돼서 얘가 되지. 내가 동그라미 친 거 처음과 끝만 써보면 같다 되니까 얘가 같은 거잖아. 이 식이 뭐야? 방정식이지. 이 방정식은 왜 우리가 식을 세운 거야? 이 두 함수의 만나는 점의 x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즉 방정식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두 함수의 만나는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라는 거야. 알겠어? 이해됐지? 여기까지 필기.
함수의 만나는 겁니다. 왜? 두 함수 만나는 점에 x좌표를 구하는 식이거든. 즉 두 함수의 관계를 만나는 관계를 설명하는 식이 되는 거예요. 그 두 함수의 관계를 묻는 사람한테 뭘 전달하면 되냐면 만나는 점의 좌표를 전달하면 되는데 다 전달 안 하고 x좌표만 전달을 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 x좌표를 구하는 식이 요 방정식이었다라는 거야. 자, 방정식 복습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웠던 거. 자, 그럼 여기 와서 볼게. 또 방정식 나왔네. 방정식을 보면 이걸 생각해야 돼. 자, 그럼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두 개의 함수가 뭔지 분리를 해볼게요. 함수부터 시작해서 방정식이 나왔는데 방정식을 보고 이 방정식이 내포하고 있는 두 개의 함수가 얘네들이라는 것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교과 과정에서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잘 공부했는지를 수능에서 출제를 한다고. 자, 이 방정식 나왔죠? 이 방정식에 내포된 두 개의 함수는 하나는 얘, 또 다른 하나는 얘예요. 크게 하세요. 자, 그럼 가봅니다. 자, 그래프 그려볼게. 만나는 관계를 묻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만나는지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각각의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자, 지금은 왜 그런지 몰라. 미적분을 배워야 알아요. 미분을 배워야 알아. n이 짝수일 때랑 n이 홀수일 때로 나눌 거야. 자, n이 짝수면 n이 2도 될 수도 있고 4도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럼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y축 대칭이 돼요. 왜요? 이거 미적분 배워야 돼. 미분 배워야 돼. 그러니까 미분 배우고 나서 맞아 그랬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그렇죠? 자, n이 홀수면 어떻게 되냐? n이 홀수라는 건 1도 되고 3도 되고 5도 되고 이런 거지. n이 1이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잖아. 근데 1을 넘어가는 홀수 3, 5, 7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럼 여기에 홀수가 들어가면 직선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구부러져서 나오게 되고 얘는 뭐다? 원점 대칭인 함수가 된다. 선생님 왜요? 그거는 지금 설명 안 해. 미적분 배울 때 조금 더 공부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오케이? y는 x의 n제곱과 y는 x의 n제곱이 n이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 다음과 같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때 y는 a y는 a를 볼 거야. 자, y는 a가 이렇게 양수일 때 이렇게 상수함수로 그려주죠. 그렇죠? 이렇게 그려지는 건 알지? 여기도 y는 a 양수일 때 볼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음수일 때도 볼 건데, 자, 음수일 때 그냥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케이? 상수함수 각각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알겠죠? 그죠? 자, 그럼 요 방정식의 해는 뭐야? 방정식의 그는 아까 뭐라고 했지? 만나는 점에 x좌표라고 했잖아. 여기겠죠? 여기. 그치? 얘는 여기겠지. 노란색일 때 여기는 만나는 점 없으니까 없고요. 여기는 또 만나는 점이 여기네. 그쵸? 이 값들이 뭔지를 알아야겠다라는 거야. 결국 거듭제곱 근은 정체가 뭐냐? 이 방정식의 근을 거듭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근은 이 좌표평면 위에 있는 요 놈들이 될 거야. 그거에 대해서는 좀 쉬었다가 할게.
자, 지금 뭐 공부하고 있었냐면 거듭제곱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거듭제곱근은 왜 공부를 했냐면 이게 보라색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볼 건데 지금 일단 거듭제곱근이 뭔지 어떤 방정식으로 나오는 행인지를 공부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방정식의 해가 어떠한 값으로 존재를 하게 되는지를 이렇게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방정식의 정의로서 두 함수의 만나는 점의 x좌표를 이렇게 구하게 됐고요. 지금 보면 정의를 할 거야. 새로운 기호를 써서 여기에 값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거고, 여기 있는 점의 값을 다음과 같은 기호로 써서 표현을 할 거라고. 이걸 어떻게 읽냐면 n제곱근 a다라고 읽어요. n제곱근 a. 자, 근데 여기 짝짓게 봤더니 얘가 y축 대칭이니까 두 개의 점에서 만나지. 근데 여기 길이가 같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n제곱근 a다라고 이렇게 나오면 돼요. 이렇게 두 개의 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건 지울게. 이거 머릿속 필기 다 했지 이거? 머릿속에 다 있거나 필기 다 했어야 돼요. 공간이 없으니까. 자, 지금 보면은 이제 노란색 케이스, 음수 쪽에 돼 있으면은 짝수 쪽에서는 만나는 점이 없으니까 근이 없겠죠. 그죠? 이 방정식에 근이 없는 거야. 만나는 점에 x좌표가 없으니까. 그죠? 자, 얘는 보면 어떻게 돼? 얘는 하나의 점에서 만나지. 그치? 잘 봐. y는 x n제곱하고 a랑 만나서 생기는 점의 좌표는 n 여기다 쓰고 제곱근 a를 여기다 썼어. 자, 그러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기가 n이고 여기 마이너스 a잖아요. 그러면 여기 쓰이는 값은 n 제곱근 마이너스 a 이렇게 쓰일 수가 있다고. 따라왔니? 따라왔어요?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이 제곱근 안쪽에다가 써버리는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a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 일단 쓸게. 자, 짝수 중에 대표가 제곱이죠. 그리고 a를 3이라고 써볼게. 자, 짝수 중에 대표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3이라고 써볼게요. 자, 홀수 대표는 3으로 할게. 그리고 여기 2라고 하고 얘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럼 여기 그 거듭제곱 얘네들 이 방정식 4개가 생겼지. 이 방정식의 해는 뭐야? 거듭제곱 근이지. 그지? 자, 얘는 뭐야? 얘는 y는 x제곱하고 y는 3이 만나서 생기는 x좌표 값을 물어보고 있는 식인 거지. 그지? 그러면 이때 그는 뭐예요? x는 2제곱근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으니까 풀마 이렇게 쓰지. 그치? 맞죠? 자, 근데 여기 2가 이 같은 거는 생략해줘. 2는 생략해줘. 그래서 루트 3. 우리가 이거 이미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했던 거잖아. x제곱은 3이다 라는 거, 그 근 구하는 거. 그쵸? 여기 밑에도 좀 뭐 쓸 거야? 가보자고. 자, 얘는 뭘 의미해요? 잘 봐. 이 식을 보면 그래프를 떠올려야 돼. 그래프를. 오케이? 얘는 y는 x제곱하고 y는 마이너스 3이지. y는 x제곱하고 y는 마이너스 3이잖아. 만나는 점이 없죠. 해가 없어요. 이때는.
근데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거 기억해보면 루트 안쪽에 음수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정확히 말하면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허근은 존재하지. 그렇지? 실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얘도 한번 볼까? 자, 얘는 y는 x 세제곱하고 y는 2가 만나는 점에 x좌표를 묻고 있는 식인 거야. 방정식. 자, 이때 x는 뭐예요? 여기 있는 3이 여기 쓰이고 세제곱근 여기 a 자리지, a 자리 2 이렇게 쓰이겠지. 그렇죠? 세제곱근 2 이렇게 되는 거야. 세제곱근 2 이렇게 됩니다. 얘도 볼까? 얘는 y는 x 세제곱하고 y는 마이너스 2가 만나는 점에 x좌표를 묻고 있는 식인 거지. 그럼 그때 x는 뭐예요? x는 세제곱근 마이너스 2 이렇게 쓰인다. 오케이? 아, 이 방정식들의 즉 거듭 제곱근들을 다 구하게 된 거야. 요 방정식의 해, 요런 모양의 방정식의 해를 거듭 제곱근이라고 부른다고 여기서 배웠잖아. 그러니까 n하고 a에다가 숫자 넣어서 그 예시를 본 거라. 이해됐죠? 이 그림이 없더라도 너희들은 어느 정도까지 연습해야 되냐면 이걸 보고 이게 머릿속에 탁 그려줘야 돼. 알겠지? 그 정도까지 연습이 되어야 수능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활용을 해볼게요. 준비됐나요? 자, 보면 이게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이라는 거 우리 수능에서는 대칭성을 되게 좋아한다. 대칭성을. 자, 원점 대칭, 점대칭이라는 건 뭐냐면 함수 그래프 위에 아무 점이나 딱 잡아봐. 그리고 원점 대칭이잖아. 그럼 그 점과 대칭점을 이어봐. 그리고 연장할게요. 연장해. 그럼 또 다른 점에서 만나지. 그때 점 대칭이라는 건, 원점 대칭이라는 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무조건 같게 돼. 무조건. 그걸 원점 대칭이라고 합니다. 점 대칭이라고. 즉 여기 함수 위에 점을 얘 말고 이런 점을 잡고 원점하고 이어서 연장하면 또 그 길이랑 그 길이가 같아진다. 그게 점대칭의 성질이에요. 알겠죠? 그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 짱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필기해놔봐. 여기까지. 그래프 위에 필기해주세요. 갖다도 필기하고요. 나왔죠? 자, 어려운 거 아니야? 자, 볼게. 이렇게 하고 나니까 여기 오른쪽에 파란색 삼각형 생겼고요. 여기 왼쪽에도 파란색 삼각형 생겼어요. 그죠? 막꼭지각으로 같지? 그리고 여기 수직이지? 자, 우리 중학생 때 배웠던 거. RH, A 합동이에요. 빗변, 이거 기억 안 날 수도 있는데 잘 봐. 빗변의 길이 같고 수직이면 각이 하나 더 같으면 RHA 합동이고 만약에 변이 하나 더 같으면 RHS 합동입니다. 지금 이 두 삼각형은 RHA 합동. 어쨌든 합동이라는 거야. 오케이? 자, 합동이란 뭐예요? 얘네 둘이 아예 똑같은 삼각형이라는 거지. 그 뜻은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은 거라고. 따라왔니? 따라왔어? 이 두 길이가 같지? 그 뜻은 뭐야? 얘가 이렇게 표현이 됐으면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얘랑 같아진다는 거지. 즉 그것을 써보면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인 마이너스 n제곱근 a가 얘랑 같아지는 거라고.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으니까. 근데 좌표값은 서로 다르잖아요. 그 부호가. 여기는 음수고 여기는 양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인 값이 여기 좌표값하고 같겠죠.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이러한 과정으로 이러한 등식이 성립하는 건데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요 마이너스가 n이 홀수일 때는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그럼 결과지, 결과. 그치? 결과만 암기하는 주입식 공부 방식으로 한다면 나중에 이러한 생각을 기반으로 한 문제는 풀 수가 없어. 근데 수능은 그런 생각을 물어본다고. 알겠지? 그래서 알고 있어야 돼. 그 결과만 암기해도 좋거든요. 암기해야 돼. 암기해야 되는데 그거를 누군가 와서 이게 왜 그래? 라고 하면 이 과정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수능 문제를 풀 수가 있다. 됐죠? 이게 즉 성질 하나 나왔지. n이 홀수일 땐 안쪽에 있는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 왜? 파란색 때문에. 왜? 원점 대칭인 것 때문에. 이해됐니? 됐어요. 그러면 여기 예시로 다시 돌아와 볼래? 자, 여기 n2 홀수고 요 안쪽에 마이너스 들어가 있지. 그러면 얘를 바깥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빼서 쓸 수가 있다는 거야. 우리 3이에요, 3. 이것도 필기에 채워 넣어주세요. 지금 저기서 여기 부분이 여기 안쪽에 있는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튕겨져 나간 거야. 알겠니? 자, 그럼 지금 우리 뭐 한 거야? 거듭제곱근의 정체가 뭔지를 밝힌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거듭제곱근을 공부한 이유가 뭐야? 저 보라색 때문에. 저 보라색 때문에 한 거잖아. 그치? 근데 지금 보라색이 아니라 뭐 이상한 이런 기호 같은 거 갖다가 하고 있었잖아. 봐봐라. 자, 얘에다가 요 x에다가 뭐 때려 넣을 거냐면 x에다가 뭐 때려 넣을 거냐면 a에 n분의 1제곱 얘 때려 넣어보세요. 자, 그럼 그 때려 넣은 결과를 여기다 한번 써볼게. a의 n분의 1제곱에 x에 얘 넣은 거야. 거기에 n제곱 이렇게 했어. 좌변이에요. 그럼 지수법칙 쓰면은 a의 n분의 1 곱하기 n 이렇게 되지. 그럼 n 약분돼서 a가 나오고, 그치? 뭐야 그럼? 이 등식 성립한다라는 뜻이지. 그죠? 즉 얘를 여기다 넣었더니 등호가 성립한다고. 그럼 뭐야? 이 방정식의 근이 얘라는 뜻이지.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치? 그럼 뭐야? 아, 얘가 a의 n분의 1제곱이었구나 라는 게 나온다. 아, 그러면 얘가 바깥에 마이너스가 있고 a의 n분의 1제곱이었구나 가 나오는 거라고. 오케이? 아, 얘는 a의 n분의 1제곱이었구나 가 나오는 거라고. 얘는 뭐예요? 아, 마이너스 a의 n분의 1제곱이구나 가 나오는 거라고. 이해됐어? 그럼 결국에 얘는 또 다르게 표현하면 마이너스의 a의 n분의 1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 그치? 따라왔어요? 끝났네. 뭐가 끝나? 우리의 목적. 저기 보라색 제 정의색다. 여기요. 아마 이 수업 들으면서 그 단계가 좀 단계가 많아서 이해하기가 힘든 건데 그 중간에 단계를 놓쳐서 지금
받아쓰기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 그러면 지금 영상 촬영해놓고 있으니까 올려놓을 거예요. 어디다 올려놓은지 모르겠으면 나한테 영상 달라고 겐톡해. 그러면 줄게. 그럼 다시 한번 보면서 다시 따라가면 돼. 알죠? 이랬냐? 그럼 예시로 돌아가 볼게. 얘 뭐냐? 얘 플러스 마이너스 3의 2분의 1제곱이지? 그쵸? 얘는 2제곱근에서 2가 생략된 거라고 했잖아. 그럼 2분의 1제곱이죠. 자, 얘는 뭐예요? 2의 3분의 1제곱이지? 그쵸?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2의 3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거듭 제곱근은 이런 분수 지수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 그 거듭 제곱근 여기 이 청자로 들어가 있는 요 작은 숫자들 있잖아. 그게 분모로 들어간다고. 지수의 분모로. 그리고 분자 1승. 알겠죠? 그걸 밝힌 거라고. 그걸 지금. 오케이? 그럼 이거 보라색 됐네. 그치? 거의 돼. 아직 안 됐죠. 자, 얘 뭐야? 자연수잖아요. m은 뭐야? 좋네. 정수지, 정수. 그치? m은 정수고 n은 자연수잖아. 그럼 정수는 0, 자연수, 음의 정수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죠. 그 중에서 우리는 자연수만 정의가 된 거라고. 그치? 근데 분모는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0 제외하더라도 음의 정수는 그럼 어쩌냐라는 건데 이미 했어요. 앞에서 어떻게 다루는지. 음의 정수 A의 자연수분의 1은 우리가 이제 다룰 수 있게 됐지. 갖고 놀 수 있게 된 거잖아. 얘는 지금 정리했잖아. 거듭제곱 근이었잖아. 사실은 정체가. 그치? 맞아? 맞지? 여기에 마이너스 1제곱 하면 얘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지. 마이너스 자연수는 음의 정수잖아. 그치? 그러면 m 정수가 되는 거는 이미 다 해결이 됐다는 거야. 뭐로써? A의 자연수분의 1제곱이 정의가 됨으로써. 이해됐냐? 얘기해보라.
과정을 통해서 거듭 제곱 근이 정의가 된 거고, 그 거듭 제곱근의 정체는 뭘 하기 위함이었어? 유리수 지수를 결정하기 위함이었더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유리수는 n분의 n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 그치? n분의 n을 n분의 1 곱하기 n으로 쓰자. 오케이? 유리수 지수를 배우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어떤 수의 정수 지수는 다룰 수 있게 됐어. 그쵸? 근데 그 어떤 수에 해당되는 이 보라색이 아직 우리가 다룰 수 없는 숫자였다는 거지. 근데 이 숫자는 어떻게 결정이 됐어요? 정체가 뭐였어? 거듭 제곱 근이다 라고 정체가 나온 거죠. 이해됐죠? 즉 얘는 요 보라색은 x m 제곱은 a다 라는 요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예요. 그쵸? 맞죠? 지금까지 한 말이잖아 이게. 그치? 자, 다음 페이지 펴보면 이게 수업 자료가 이번 겨울방학 직전에 업데이트가 돼서 미리 받았던 학생들은 알려드리고, 거기 되고 다음 페이지 볼게요. 거기 보면 되고 여기 보면 돼. 그다음에 자, 복잡하지? 자, 그럼 1차적으로 너희들이 그냥 알아야 되기만 하면 되는 부분들을 설명을 해볼게. 자, 먼저 거기 위쪽에 보면 뭐가 써있냐면 n제곱근 a랑 a의 n제곱근 이 둘을 비교를 할 거야. 자, 우리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같은 맥락으로 이 제곱근이라는 건 그냥 제곱근으로 쓰거든요. 루트잖아, 루트. 그렇지? 제곱근 a랑 a의 n제곱근이 아니냐? 그냥 제곱근 이렇게 하면 얘네들의 의미가 뭔지를 배웠었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얘가 루트 a고 얘는 풀마 루트 a라고 배웠거든.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 그래서 막 이거 뭐 a의 제곱근이라고 하면 풀마가 들어가고 그런 말이 없이 그냥 제곱근 a라고 하면 풀마 안 들어간다 뭐 이렇게 외우는 경우도 있는데 외우지 마세요. 자, 이거 보면 제곱근 a잖아. 그거는 이 기호를 그냥 한국말로 읽었을 뿐이야. 제곱근 a 이걸 읽은 거라고 얘는 한국말로. 그러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안 붙어 있으니까 그냥 제곱근 a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쓰는 게 맞겠지. 그치? 자, 얘는 뭐를 의미하냐면 a의 제곱근이지. 근이라고. 즉 x n제곱은 a다. 그러니까 제곱근이니까 x제곱은 a다의 근을 물어보는 거야. 이 방정식의 근을 물어본 거였고 이 방정식의 근은 어떻게 됐어요? 풀마 루트 a였지. 그죠? 그래서 a의 제곱근은 얘구나 라고 되어 있는 게 그냥 암기하지 말고 이해를 하자고. 이해를. 오케이? 거기 위쪽에 필기하세요.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자, 가보자. 자, 이제 정리하는 거야. 헷갈리니까. 뭐 막 많았잖아, 이제. 자, n이 짝수면 어떻게 됐어? a가 양수면 머릿속에 그 그림을 생각해야 돼. 그림 뭐였어? n이 짝수면 맞아, 이거였지. 요거. 그렇지? a가 양수면 뭐였어? 얘잖아. a가 양수야. n이 짝수면서 a가 양수야. 두 점에서 만났지. 뭐야? 그 근은 n 제곱근 a의 풀마 이렇게 붙었잖아. 그렇죠? 이걸 보고 얘를 생각해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암기하는 게 아니라. 알겠죠?
자, n이 짝수야. 똑같이 이거 그려주지. 근데 a가 음수면 어떻게 돼? 요 아래 그려지잖아. 두 함수가 만나니? 안 만나지? 그럼 만나는 점에 x좌표가 없지. 그럼 방정식의 근이 없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 한번 생각해봐. 여기 뭐가 될까? 그럼 외우지 말고 얘를 보고 n이 홀수래.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y는 x의 n제곱이 요렇게 되지. 그치? y는 a가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그때 만나는 점의 x좌표 뭐였어요? n 제곱근 a였지. 그쵸? 맞죠? 자, 그리고 자, 얘 이렇게 됐고, 자, 아까 앞 페이지에서 배웠던 거랑 잘 봐야 돼. 여기 이제 y는 a라고만 쓸 거야. 마이너스 안 붙일 거야. 오케이? 아까는 마이너스를 붙인 이유가 음수라는 걸 좀 더 명확히 말하기 위해서 a가 양수라고 가정하고 앞에 마이너스를 붙일 건데, 지금은 a 자체가 음수일 때를 보는 거라고. 음수일 때. 오케이? 이해돼요? 자, 그럼 여기 쓰이는 게 n제곱근 마이너스 a가 아니라 그냥 a 쓰이는 거야. 그렇겠지? 얘랑 얘 만나는 점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어? n제곱근 a 저렇게 쓴다고 했잖아. 마이너스 나와. 이해됐죠? 이게 자, 가보자고. 다시 내가 뒤로 페이지 넘겨줬던 학생들은 다시 앞으로 돌아오고, 내가 안 넘겨줬던 학생들은 그냥 그 페이지 펴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거듭 제곱근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배웠죠. 정의를 배운 거야. 그럼 그 정의를 배웠으면 그 성질을 배워야겠지. 그치? 자, 거듭 제곱근의 성질을 한번 볼게요. 자, 뭐 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볼 건데, 잘 봐. 여기 중요한 얘기 할게. 지금 여기서 얘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얘를 일반적으로 n이 그냥 자연수인 거지. 그러면 a랑 b는 뭔지 몰라. 그치? n은 자연수예요. 거듭제곱근의 정의가 그거였잖아. n이 자연수라는 조건 하에서 서술이 됐던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얘가 설명이 되려면 일반적으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질을 일반적으로 모든 자연수 짝수랑 홀수 통합해서 일반적으로 나타내고 싶은 거지. 맞아? 맞잖아. 일반적으로 나타내고 싶은데 그 자연수가 n이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로 나눠서 본다면 n이 짝수일 때는 얘가 음수가 되면 안 돼요. 그래야 값이 존재하잖아. n이 홀수일 때는 양수도 돼도 되고 음수가 돼도 돼. 그랬잖아. 왜냐면 루트 마이너스 3 이런 거 정의 안 되잖아. 허수잖아. 허수. 실수범위에서 정의 안 되잖아요. 근데 세제곱근 마이너스 2 얘는 밖으로 마이너스 나와서 이렇게 정의된다고 했잖아. 그치? 자, 그럼 봐봐. n이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 나눠서 성질을 설명해야 돼. 그럼 모든 n에 대한 모든 자연수 n에 대한 성질로서 통합해서 말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공통된 성질을 서술하기 위해서 조건을 부여를 할 건데 그 조건이 뭐냐면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 이 값이 모두 다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A랑 B가 모두 다 양수여야겠지. 그렇지? 거듭 제곱근의 성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A랑 B가 모두 다 양수여야 된다라는 설명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즉 거듭 제곱근의 성을 설명하려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어떤 성질이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n이 짝수일 때 홀수일 때 나눠서 설명하면 그건 거듭 제곱근의 공통된 성질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거듭 제곱근의 공통된 성질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정의가 되는 공통 범위인 A랑 B가 양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존재 안 한다고 했잖아, 짝수일 때. 그치? 짝수든 홀수든 다 성립하는 조건 A랑 B가 양수일 때죠. 자, 그래서 이런 조건이 이제 앞으로 선행될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A랑 B가 양수라는 조건이 없었어. 지수가 자연수일 때, 정수일 때 이런 거 상관없다고. 오케이? 한번 돌아가서 보면 다 그런 조건 없어요. 자, 볼게. 자, 여기 보면 얘 성질 외우지 마. 우리 얘 정체가 뭔지 알았잖아. 얘는 n분의 1제곱이라는 거 알고 있었지. 그치? b는 n분의 1제곱이라는 거 알고 있었지. 그치? 자, 우리 이거 뭐야? 지수 법칙으로 쓸 수가 있어. 거듭 제곱근을 전부 다 지수꼴로 이렇게 바꿔서 보면 이제 지수 법칙을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야. 요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n분의 1제곱을 각각 적용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알지? 거꾸로 이렇게 되는 것도 알잖아. 그치? 그럼 얘를 다시 거듭 제곱근 꼴로 나타내면 AB 안에 n제곱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개념서들이나 그런 데에는 얘가 얘다라고만 그냥 나와 있어서 학생들 암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문제 나올 때는 얘 보이면 전부 다 이렇게 지수꼴로 바꿔서 문제를 푸세요. 알겠지? 암기해서 풀지 말고. 그 밑에 있는 성질들도 전부 다 지수꼴로 바꿔서 이해하면 왜 그렇게 되는지 알 수가 있어. 알겠죠? 필기해봐. 지금 내가 설명한 내용 필기해. 착각하면 안 돼. 거듭 제곱근의 성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공통된 성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조건이 부여가 된 거지.
요런 녀석들이 정의가 안 된다라는 건 아니야. 얘네는 이런 값들이 정해져서 어떤 숫자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있으면 얘는 존재하지 않아요. 얘는 얘가 존재해요. 뭐 이런 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고 성질을 설명할 때 n이 뭔지 짝수인지 홀수인지 a, b가 뭔지 모를 때는 그거를 공통된 성질로서 정리하기 위해서 a랑 b가 양수라는 조건이 부여가 돼야 된다는 뜻이야. 이해됐어? 짝수든 홀수든 다 성립하는 성질을. 왜냐하면 a, b가 양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이게 성립한다라고 할 수 없는 경우도 생겨.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성립하죠. 얘 값 존재하고 얘 값 존재하잖아.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A, B에 대한 양수 조건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한 이런 경우를 방지할 수가 없잖아. 이 조건이 없으면 A, B에 아무거나 그냥 때려 넣는 거야. N에다가 지금은 똑같이 해요. N에다가 4 이렇게 넣었어. 오케이? 조건 없으니까 막 넣어도 되잖아. 자연스럽게 4 넣었어. A 뭐 조건 없어. A, B가 양수라는 조건 없으면 그냥 A에다가 마이너스 3 넣어. B에다가 마이너스 2 넣어. 오이씨 이거 정리 안 되는 숫자들이잖아. 그러면 이 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게 성립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겠지.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얘가 양수다라는 조건이 붙게 된 거라고. 붙어야 된다고. 이런 경우를 이렇게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알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거기 성질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는 정의가 되는 거야. 이거는 정의가 되는 건데 n이랑 a, b에다가 마구잡이로 때려 넣을 건데 마구잡이로 때려 넣고 저 조건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때려 넣으면 이런 경우도 때려 넣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거 자체는 이런 숫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실수 범위에서.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실수 범위에서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얘 성질을 얘기해 주려면 저 a랑 b가 양수다라는 조건이 붙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거듭 제곱근이 정의가 되면 a의 뭐 n분의 n제곱 얘 있잖아. 얘 유리수라고 했지. 유리수 지수에 대해서도 a의 x제곱, a의 y제곱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이때 x랑 y가 유리수다라고 해볼게. 자, 이제 x, y에다가 유리수 막 때려 넣을 수 있는 거야. 자, 유리수 때려 넣을 건데 제가 자, 얘가 요런 지수 법칙이 성립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성질되어 있으면 a에 아무 숫자 넣을 수 있는 거지. x, y에도 우리가 유리수 범위에 있는 모든 숫자들 아무거나 때려 넣을 수 있는 거지. 자, 그냥 냅다 때려 넣을게. 제가 자, a에다가 마이너스 2 넣을게. 뭐 제약 조건 없잖아. 그치? 마이너스 2 넣고 x에다가요 유리수 뭐 할까? 말해봐. 3분의 1 같은 거 넣을게. 오케이? a에다가 마이너스 2에 뭐 넣을까? 4분의 3 같은 거 이렇게 유리수 넣었어. 자, 근데 봐봐. 얘는 정의가 될 수 없는 숫자야. 왜 그런지 하나씩 분석해볼게. 마이너스 2에 4분의 1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된 거지. 4분의 3제곱. 4분의 1 곱하기 3이 4분의 1 곱하기 3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지수 법칙에 의해서. 자, 지수 법칙 이루어졌잖아. 이거 하면은 얘네 둘 곱하는 거였잖아. 그치? 그거 하는 거라고. 그거. 자, 근데 얘는 뭐야 이게? 얘는 x는 4제곱이 마이너스 2다의 근이라고. 그런 거잖아 오늘. 그치? 얘 근이라고 얘 이 방정식의 근이라고요. 근데 얘가 짝수일 때 여기가 음수면 근이 같지 않는다라고 했잖아. 왜? y는 x 4제곱은 그래프 이렇게 될 거고 y는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되니까 만날 점이 없잖아요. 그죠? 다 배운 거잖아요 오늘. 그치? 없으니까 얘는 정의될 수 없는 숫자가. 그치? 그치? 자, 여기에 아무 제약 조건 없이 이게 성립해요 라고 하면 이렇게 때려 넣는 사람도 있겠지. 그치? 물론 문제가 안 생기는 경우도 있어. a가 2라고 넣을 거고 x의 3분의 1
a에 2라고 넣을 거고 y에 4분의 3 이렇게 하면 밑이 양수기 때문에 문제 없어요. 얘는 그냥 3분의 1 더하기 4분의 3이다 라고 이렇게 써도 된다고. 된다고요. 왜? 얘 값 정의돼요. 왜냐? 얘는 4분의 1제곱의 세제곱이니까. 오케이? 얘는 어떻게 결정되는 숫자예요? x 4제곱은 2다 라는 이 방정식의 근인 거거든. 이해됐어? 그러니까 결정되잖아. 짝수고 양수니까 결정되잖아요. y는 x 4제곱, y는 2. 값으로서 둘 중에 하나, 양수 쪽에 있는 게 얘인 거잖아. 그치? 이렇게 마구잡이로 넣었을 때 이런 경우는 오케이. 성립해. 근데 이런 경우는 성립하지 않잖아. 그럼 마구잡이로 때려 넣는데 제한 조건을 줘야겠지. 어쩔 때 밑에 해당되는, 거기 교재에 써있는 것처럼 밑에 해당되는 A랑 B가 양수여야 된다라는 그 조건이 이제부터 붙게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 밑에 A가 그 X, Y가 유리수 조건일 때 빨간색으로 써있죠. 양수여야 된다라는 그 밑 조건이 부여가 되게 되는 거라고. 밑 조건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밑 조건. 밑 조건이 부여가 되는 건데, 왜 한 페이지가 없어졌지? 적었어. 밑 조건이 부여가 되는 겁니다. 일단 한 페이지 없어진 게 아니라 누락이 되었구나. 밑 조건이 부여가 된 거예요. 언제? 유리수, 지수일 때는 유리수를 그냥 냅다 다 때려 넣으려고 이 조건이 양수다라는 이 조건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안 되면 지금 좀 어렵잖아. 단계 복잡하고 막 서로 얽혀 있고, 그래서 그 생각이 좀 복잡하잖아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복습할 때 자리에 앉아서 하나씩 따라가면 처음에는 뻑뻑할지 몰라도 계속 하다 보면 유연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걸 유연하게 되기 위해서 반복을 해야 돼. 반복. 됐죠? 이해됐니? 자, 그러면 유리수 지수가 정의가 됐어. 자, 그럼 우리 실수 범위까지 올라가는 게 이제 한 단계만 남았다. 실수는 유리수랑 무리수로 나뉘어준다고 했지. 그치? 자, 유리수까지 했어. 이제 뭐야? A의 무리수 지수만 정의를 하면 돼요. 와, 이거 유리수까지 하는데 개 오래 걸렸는데 이거 무리수까지는 이거 언제 하냐? 라고 했는데 다행히 녹과외입니다. 녹과외라서 무리수 지수는 이제 코시라는 똑똑한 수학자가 유리수의 성질을 그대로 가져간다라는 걸 밝혀냈어요. 그래서 그냥 유리수 성질처럼 무리수를 때려 넣으려면, 마구잡이로 때려 넣으려면 이 밑 조건이 양수여야 된다라는 그 조건이 똑같이 따라간다라고만 정의가 됐고,
그럼 무리수 지수는 그냥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자. 더 쉽게 말해서 그냥 암기하자요. 그렇지? 무리수 지수는 그냥 때려 넣으면 된다 라는 거고, 그 실수 범위가 드디어 얘네 두 개가 완성이 됨으로써 실수 지수를 마구잡이로 때려 넣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실수 지수를 마구잡이로 때려 넣을 수 있게 돼서 드디어 우리는 이 지수 함수를 공부하기 위한 세팅이 완료가 된 거야. 그래서 너희들 그 교재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 지수 함수 그래프가 갑자기 그려져 있죠. 왜? 이제 이 함수를 다 쓸 수 있게 된 거야. 여기다 실수를 막 때려 넣을 수 있으니까. 이해됐지? 다음 주는 이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 같이 나가게 될 겁니다. 고생했어요.